지금 이제 투1에서의 메인 내용은요, 새로운 그래프 세 가지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수함수.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모양들이겠죠. 자, 근데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것은, 자, 일단 지수함수의 모양은요, 지수꼴인 거야. 이게 지수함수예요.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이유가 없어요. 인풋과 아웃풋 값인 x하고 y 값에다가, 그러니까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3을 집어넣었어. 나온 결과값이 y야. 그거를 하나의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점들을 찍어서 좌표를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들 수 있는 점들은 무수히 많으니까 다 찍으면 되는데 그 점들을 세세하게 다 찍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모양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아래로 굴러긴 포물선 모양일 거고, 오늘 배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또 다른 특징의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을 왜 그렇다라고 이해할 건 없고요. 우리가 배우는 함수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모양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그냥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모양의 원리까지 너희들이 파악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그럼 함수는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 성질이 있다고. 지수함수는 지수함수의 기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함수의 기본 성질 위주로만 배울 거예요. 얘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된다면 얘를 평행이동한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형이라는 거잖아. 평행이동 우리가 고등통수학 때 배웠던 내용처럼 뭐 이유가 있단 말이야. x축으로 a만큼 이동한다면 x 대신에 x-a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 추가적인 내용을 이용하는 거고요. 기본 성질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로그식인데, 지수식인데 저기 전제 조건이 있었죠. 미스 a에 대한 조건이 뭘까요? 이게 지수 함수가 되려면 a는 양수예요. 그리고 1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쓸 때는 1인 것도 크게 상관 쓰지 않지만 함수를 할 때는요, 얘는 1이 되지 않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요. 이유는 얘가 1 돼버리면 x에 얼마를 집어넣어도 이 값은 다 얼마가 나와? 1 나오죠. 그럼 이거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어? 이 미수가 1이면 x랑 상관없이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지수함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는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미수가 무조건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건 좀 알고 있나? 만약에 너희들 어떤 a라는 수에다가 1.0001을 곱해요. 그럼 얘는 원래 값보다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고요. a에다가 얘랑 거의 같은데 0.999를 곱해요. 이러면 원래 값 a보다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커지지만 1보다 작은 수를 계속해서 곱하면 점점 작아질 거예요. 다만 작아진다는 게 음의 무한대까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양수 범위 내에서 가장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진다고 말할 수만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바뀌어요. A 값이 1보다 작을 때와 A 값이 1보다 클 때. 이 두 가지로 바뀌어요. 생각을 해볼게. A 값이 만약에 1보다 큰 수야. 얘를 여러 번 곱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A의 X제곱은. 그러면 얘를 여러 번 곱하면 곱할수록, 다시 말하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커질까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그럼 X가 커질수록 Y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계속 커지면 Y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함수가 그래?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진다. 이거 무슨 함수가 그래? 이거 증가함수가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겠죠. 근데 봐봐. A 값이 만약에 2분의 1이야. 예를 들어 2분의 1이야. 한 번 곱하면 2분의 1. 두 번 곱하면, 여기가 X가 2가 들어가면 두 번 곱하는 거니까 4분의 1. 세 번 곱하면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점점 어떻게? 작아지고 있죠. 계속 작아질 거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얘의 경우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본적인 지수함수의 모양꼴은 미수의 크기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고요. 또 하나 있어.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냐 없냐? 말이 안 되잖아요.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1000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0제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가 양수면 이건 절대로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결과값으로 나오는 y값, 이걸 우리가 치역이라고 한다고 배웠었어, 그치? 결과값 y는 아무리 작아도 음수가 될 수 없어요.
0도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계속 작아지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선, 바로 X축. 무리함수 때 배웠던 내용과 비슷한데 점근선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A가 1보다 작았을 때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주황색은 증가하고 있는 거고 빨간색은 감소하고 있는 거죠. 증감수, 감소함수. 근데 특징이 뭐냐면 노란색 X축에 계속 가까워져요. 이쪽도 계속 가까워져. 하지만 절대로 닿지 않아요. 근데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 언젠간 닿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이거 내가 무리함수 정근선 할 때도 설명하긴 했었는데 이게 정말 가까워졌어. 정말 닿으랑 말랑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애들 이거는 너희들 눈으로 보여주려고 두꺼운 선인 분필로 써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닿으랑 말랑 잘 안 보여. 그죠?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확대시켜. 요만큼을 다시 확대시켜. 이렇게 떠있을 거야 이렇게. 두께가 두께가 없는 상태로 본다면 그럼 이거 확대시키면 또 이렇게 돼. 또 가까워져. 그럼 또 확대시켜. 그래서 무수히 가까워질 수 있고 끝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선. 얘를 뭐라고 그런다?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점근선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쉽게 이해가 될 건데 또 하나의 방법 이것도 있어요. 이게 y 값이죠. y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값이 얼마야? y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값. 얘가 0 될 수 있어 없어? 그럼 얘가 0 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y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값. y는 0.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값이잖아. 맞죠? 이걸 점근선이라고 해서 생각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절대로 y가 취할 수 없는 값. 당연히 y가 0이 될 수 없으면 y는 0 음수 될 수 없는 거겠지.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a가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분명히 그래프도 다른데 공통인 게 하나 있었어. 여기에서 만나는 점. 같이 만나는 거죠?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는 거고 얘도 지나가는 거야. 그죠? 그래? 그게 뭘까? 이거 아니야?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 전체 값이 얼마 돼요? 1. 근데 a가 2든 3이든 4든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요. 밑수랑은 상관없이 지수가 얼마면? 지수가 0이면 전체 지수 결과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 값에 관계없이 밑수에 상관없이 이 말 보면 마치 항등식 문제 같죠? 밑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x가 0이면 y는 얼마가 돼? 1이 되죠. 그래서 밑수랑 a랑 상관없이 이 지수함수는요 무조건 0,1을 지납니다. 무조건 지나는 점. 움직이지 않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지. 얘를 정점이라고 하죠. 알겠죠? 주로 어떻게 부르지? 전에는 어떻게 부르지? 작은 선, 큰 선이 있냐? 아니, 뭔가 이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정점입니다. 이게. 알겠죠? 반드시 정점이 존재합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도요. 로그함수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상지. 그래서 책 보시면 일단은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아까 내가 설명한 대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x, y 값을 표에다가 구해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1이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4분의 루트 2다. 표 보이시죠? 그냥 그 표 보이신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일일이 점을 하나씩 찍으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그 그래프가 61쪽에 있는 것처럼 a가 1보다 클 때, 밀수가 1보다 클 때는 빨간색 그래프처럼 증가함수, 밀수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고 반드시 지나가는 점 0,1 이걸 정점이라고 하는 거고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 정근선, 그게 바로 x축이면서 식으로 말하면 이 x축, 정근선을 식으로 말하면 바로 뭐가 된다? y는 0이라고 말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 y는 2의 x제곱과 y는 3의 x제곱 그리고 y는 2분의 1의 x제곱 y는 3분의 1의 x제곱 이 4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서 위치 관계를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주황색으로 y는 2의 x제곱 이게 y는 2의 x제곱 그래서 질문입니다. 파란색으로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증가함수의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 그럼 물어볼게. 증가함수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여기 무조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정점을. 근데 여기서 주황색보다 더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내려갈까요? 더 위로. 그렇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야. 똑같은 x에 1을 대입하면 얘는 1,2가 되고요. 똑같은 x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3이 됩니다. 1,3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미수가 클수록 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괜찮아요? 반면에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으면 더 가파르게 더 작아져야 돼서 더 빠르게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점을 기준으로 관통하는 모양을 그리시면 돼요. 그럼 너희들 뭘 기억하면 돼? 미수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근데 2분의 1 x제곱 그려볼게요. 2분의 1 x제곱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이제 3분의 1 x를 같이 그릴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보라색 점선일까요? 흰색 접선일까요? 흰색 선일까요? 이렇게. 흰색이 될까요? 보라색이 될까요? 뭐야. 내가 보라색 해놨님이. 미안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x가 집어넣어봐요. 만약에 00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 맞죠? 여기에다가 1, 여기다 1을 넣으면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 얘가 더 작죠? 그럼 보라색이 더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1을 넣었을 때 보라색이 더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빨간색보다는 보라색이 더 아래쪽으로 지나가야 돼. 헷갈리는데 아까 전에 큰 게 위에 맞나? 얘들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기억하기 편하려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미수에 따라서 위치 관계를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기억해. Y축 왼쪽은 가려. 왼쪽은 가린 상태에서 오른쪽만 보고 미수가 크면 무조건 위고요. 미수가 작을수록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 미수가 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정점을 기준으로 항상 오른쪽만 보세요. 그럼 미수가 클수록 위에 있고 작을수록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1보다 작은 것과 큰 거를 한꺼번에 너희들이 비교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프를 보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앞으로 나올 거거든. 괜찮겠니? 그래.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물론 사실은 얘네들의 관계도 중요하거든. 이것과 이거의 관계를 이제 알고는 가야 돼. 자, 2분의 1의 x제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2의 마이너스 1제곱. 합치면 2의 마이너스 x제곱 되겠죠. 물어볼게 얘들아. 2x제곱 그래프랑 2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무슨 관계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죠? 얘랑 무슨 관계예요? y축 대칭 관계죠. 우리가 임의로 만약에 y는 x 마이너스 자, 이 그래프하고 잘 보세요. 여기 x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관계죠.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칭축이. x는 2라고 하는. 요게 대칭축이면서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겠죠. 둘의 관계가 뭐예요? y축을 기준으로 접근 거죠. 반대편은 대칭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건 y축 대칭을 할 때예요. 그럼 봐봐.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결과적으로는 y축 대칭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얘가 2x제곱이면 이 2x제곱을 y축에 관해 대칭 이동시킨 이 빨간색이 누가 되는 거야? 바로 2분의 x가 되는 거고 얘가 3x제곱이었어요. 얘를 y축에 대해 대칭시키면 그게 바로 보라색이라고 한다면 이 보라색은 얘를 대칭 이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x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칭 이동 관계예요. 그리고 잘 나오지는 뭐 우리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건 어떻게 될까? 미수가 마이너스 2가 아니고요. 함수값 전체에 마이너스를 준 거예요. 이 뜻은 결과적으로 y는 2x제곱 그래프에다가 뭘 한 거야? y 대신 뭐 한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게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왼쪽에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함수값 전체에 마이너스를 해준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y값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뭐 한 거지? 대칭 이동한 거죠. 무슨 대칭? 그치. 이거는 x축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2의 x제곱 그래프였다면 저 마이너스를 추하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거겠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래프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두 개 다 해볼까? 어떻게?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돼. 그럼 이건 뭐예요?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한 번. x축과 y축 한 번씩 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보세요. 이 주황색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한 게 얘고요. 다시 얘를 y축에 관해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황색 그래프하고 노란색 그래프는 x축, y축을 한 번씩 대칭 이동시킨 거고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한 번씩 한 걸 우리는 뭐라 그러지? 원점 대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황색 그래프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림상으로 이거예요. 이 점을 원점에 관해 대칭 이동시키면 이 연장선상을 그었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얘가 일로 오는 거고 또 이렇게 그리면 이 점이 일로 오는 거고 이렇게 오는 얘가 일로 오는 거고 모든 점들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대칭 이동은 사실 180도 회전시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180도 이렇게 회전시키면 주황색이 돌아가서 이걸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이걸 왜 설명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제 로그함 지수함수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y는 그냥 ax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좋은데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 앞에 양수 음수 또는 부호가 붙거나 양수 임수 음수 이런 개수 같은 게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x의 개수는 반드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x 앞에 개수가 양수 또는 음수로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이게 지수함수 모양이 어떻게 되지? 라고 딱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해석하려면 대칭이동 관계를 너희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물론 저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칭이동으로 너희들이 해석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62쪽에 나와 있습니다. 얘를 대칭 이동한 거야. X축 대칭, Y축 대칭 설명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개념 확인 1번부터 62쪽에 개념 확인 5번까지만 먼저 할게요. 최대 최소 미안하다. 최대 최소가 차고 하자. 얼마 안 나와. 안 나와. 쉬운 것만 나와 있어. 이것만 하고 갈게. 자, 하나 물어보자. 이차함수가 있었어요. 얘가 이차함수야. 얘가 3,5예요. 자, 질문입니다. 이 이차함수는 최대와 최소 둘 다 존재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됐었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의 y좌표 5가 바로 최소값인 거고 최대는 끝없이 올라가는 거라서 존재할 수 없었단 말이야. 맞죠? 다만 제한 범위를 줘요. x값의 범위가 2부터 6까지다 라고 제한을 준다면 이건 뭔 뜻이냐면 여기가 3,5라면 x가 3인 여긴 거잖아.
그럼 이 x가 2인 곳은 여기 살짝 왼쪽 여기가 될 거고 6인 거는 3에서부터 하나 둘 셋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이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그림이 달라져요. 모두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제한 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구간에서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노란색 구간이 생겼다면 최대와 최소가 존재하네. 하죠? 최소는 여전히 어디야? 5일 거고 최대는 가장 위에 있는 점 x에 얼마 집어넣어? 6을 대입한 게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존재합니다. 자, 근데 이 지수함수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제한 범위가 없다면 끝없이 올라가는 거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끝없이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 둘은 분명히 점근선은 있을 거야. 물어보자. 최소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없는 거예요. 최소값이 존재하려면 특정한 함수값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얘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0을 함수값으로 갖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최소가 존재하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와 최소 모두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수함수는 최대 최소를 물어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제한 범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거였다면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었다면 2를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고 6을 대입한 값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거의 직선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에요. 정의역의 양 끝점을 집어넣으면 그래프의 가장 아래점과 가장 위에 있는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까지 하면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63쪽에 있는 개념 확인 일단 쭉 풀어볼게요. 여성분이다. 얼마 안 걸릴 거야. 풀어보자. 한번 책상만 써볼게. y는 2x-3 -4 이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그럼 일단은 식을 보는 순간 얘는 평행이동한 거라고 느껴져야 돼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x-3을 여기다 대입했다는 얘기는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야. x축을 얼마만큼? x축으로 3만큼. 자, 여기 아무것도 없던 것이 이게 생겼어요. 전체 함수값에다가 4를 다 빼래. 4만큼 다 축소시키라는 얘기죠. y 값이 줄어들면 점의 값은 아래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모든 값들을 y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아래로 이동시켜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세상을 살펴볼게. 할 수 있는데 방법을 좀 발휘해볼게. 만약에 기본적인 방법을 이용을 한다면 어떻게 보통 하는 게 좋냐면 기본 방법이야. x축을 정근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점을 무조건 표시하세요. 정점이 얼마야? 0,1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이동시킬 거예요. 좌우로, 위아래로. 근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래? 3칸. 하나, 둘, 셋. 얘가 일로 왔죠? 그 다음에 y축을 어떻게 하래? 4칸.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점이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랑 비슷한 모양을 여기다 다시 그리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 맞아요. 이것까지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림이 좀 비슷하게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주 기본형이긴 하지만 x의 개수라든가 여기 앞에 숫자 부호가 다른 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정점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가장 중요한 건 정근선이에요. 하나없이 가까워지는 이 선이 중요한 거야. 그럼 물어볼게. x축이 정근선이었어요. 얘를 x축으로 3만큼 이동시킨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상수함수는 끝없이 있는 거라서 얘가 x축으로 이동한다고 변하지는 않아요. 그럼 정근선의 값이 변하려면 무엇하고만 관련이 있어? y축, 위아래로 평행 이동된 요거에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려면 제일 먼저 건 뭐냐면 x축, y축 대충 그려놓고 얘는 상관없어. 얘 때문에 정근선이 아래로 내려가겠네? 그럼 대충 찍 그려놓고 y는 4, 이게 정근선이야 라고 하면 돼요. 괜찮아? 자,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을 그릴 건데 정점을 이걸 이렇게 구할 필요 없고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x에 0 넣어. 그럼 2의 마3제곱은 8분의 1이잖아. 8분의 1 빼기 4. 엄청 많이 내려왔죠. y좌편이 음수죠.
그럼 여기 어딘가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막상 이렇게 끝내버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억지로 우리가 뭔가 평행이동을 이용한다면 좀 구하기가 어려워. 다시 한번 말해줄게. 이런 거야. 우리가 이차 함수를 배울 때는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 꼭지점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제일 중요했어. 그래서 여기를 꼭지점으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거였거든요. 물론 지수함수도 정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걸 기준으로 증가하는 그래프 또는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점근선만 이용하는 게 더 좋아요. 점근선이 여기였어? 어떻게? 이 아래로 내려오네? 그럼 여기에 다다를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요 느낌을 풀면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더, 여기 기본 형태 안 나오긴 했는데. 잠깐만요. 어디 나올까? 네, 아니다. 요거 일단 하고 봅시다. 요거 하고라 내가 다시 65페이지 할 때 다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63페이지까지 한번 펴볼게요. 개념을. 쌤, 근데 저기 y는 4가 많이 잘못했어. 마이너스. 이제 기본형이 아닌 표준형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일단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은 평행이동을 이용하라 이거. 그러면 너희들이 새로운 내용을 익히지 않고도 다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자, 얘도 그러면 우리가 평행이동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이런 거야, 얘들아. 기본형은,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y는 a의 x죠. 얘가 기본형이고 이 녀석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 그럼 우리가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이 얼마냐면 y는 a x-p 플러스 q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식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수값과 상수값이 있어요. 상수값은 양수분수 다 가능해서 큰 의미가 없어. 괜찮아. 근데 이 지수식의 특징이 뭐냐면 x의 개수는 반드시 1이어야 되고 지수식 앞에 뭔가 곱하기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얘 앞에 마이너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1차식이어야 돼. 1차식. 여기 1차식이어야 돼.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가요? 이해갔죠? 그러면 교육과정이 말한 대로 하려면 여기 앞에 혹시 뭔가가 있었을 때 우리가 좀 뭔가 다르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케이? 유명한 이해 가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다 똑같고 다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수에는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예요. 쟤를 없애야 돼. 방법은요. 3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은 지수랑 괄호 지수랑 곱하기로 연결됐으니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9분의 1에 x-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에서 1로 바뀐 거죠? 저렇게 문제를 풀어라. 얘가 원하는 거. 이해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이거였어. 감소함수죠. 그리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이 점근선이야.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럼 조심할 거야. 내려갈 거지. 내려가는 거면 이렇게 내려갈지, 이렇게 내려갈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지. 이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점근선은 마이너스 2가 맞는데 y절편이 원점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가 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것만 확인을 해주라고. y절편 구하자. x에 얼마 집어넣어? 0. 근데 x에 0 넣는 걸 여기다 넣을 필요 없어요. 여기다 넣으면 돼. x에 0 넣어봐요. 그럼 3의 1제곱 1이죠. 3이죠. 3 빼기 2는 1이죠. 나 이렇게 그려버리는데? 아니요.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된다. 됐니? 됐죠? 얘 조금 이따가 얘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개수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원을 넘어서 그 다음에 그래프의 좀 해석을 배우면 이런 것도 있긴 있거든. 자, y는 fx랑 그래프랑 y는 이 fx의 그래프에 관계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 얘 fx 그래프를 만약에 내가 그냥 여기다 임의로 그려볼게. 이게 fx 그래프라고 한다면 얘는 뭐냐면
모든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모든 함수값을 몇 배 하라는 얘기야? 2배 하라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여기가 1이었을 때 함수값이 2분의 1이었으면 얘는 요 값을 2배 하는 거라서 여기로 위로 올라가요. 자, x가 만약에 4였을 때 값이 여기였어. 그럼 요 값이 2배가 돼서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치 이 점들을 연결하면 이 원래 그래프를 위로 2배 잡아 당겼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쭉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내려가는 것도 더 가파르게 내려가. 이렇게 2배씩 잡아 당겨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요 그래프는 사실 얘 없다고 볼게.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함수값을 몇 배 하라는 얘기야? 4배 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없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4배 하라는 얘기니까 잡아 뽑아 올려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로 바뀔 거라고요. 이해가니? 나중에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돼. 다른 종류의 함수에서 잠깐 저런 걸 내주거든요. 그럼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 함수값을 4배 늘린 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 되게 좋은 거기는 해요. 나쁘진 않아. 그런데 지금은 이런 늘림에 대한 함수값이 늘어나는 것에 아직 배우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지수값 앞에 있는 이 개수 4를, 개수는 아닌데 숫자 4를 없애줄 거야. 보일 거예요. 미수가 얘는 2고 얘 미수가 2인데 2의 제곱 곱하기 2의 x-1제곱 플러스 4. 다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네. 미수가 똑같으니까 합쳐서 x-가 아닌 플러스 1로 바뀔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되게 쉽죠? 그러면 그래프가 x축으로 마이너스만큼 위로 4칸 올라가서 원래 이렇게 있었던 것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로 바뀔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볼게, 얘들아. 하지 말고. 그냥 일기만 보세요. 이렇게 바뀐다라고만 보십시오. 됐죠? 자, 그럼 얘는요. 이게 얘가 문제냐. 미수가 통일될 수 있으면 좋은데 통일될 수가 없잖아. 얘 3이잖아. 어떻게 될까? 합칠 수 있을까 없을까? 미수가 똑같게 만들어서 합치면 되잖아. 합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됩니다. 미수 통일이 돼요. 야매가 아니야. 잘 봐. 여기 3의 1제곱인 거잖아. 그치? 1이잖아. 1.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요 숫자 1을 로그로 바꿀 거야. 로그. 미수가 얘랑 똑같은 로그 2의 2라고 할 수 있어요. 로그 2에는 1이니까 문제 있어 없어? 없죠? 정상적이죠? 잘 기억해야 되지. 뭐 하냐면은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우리 밑변환 공식 배운 게 있어요.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지수의 진수와 숫자 2죠. 미수 3을 뭐 할 수 있어? 위치를 바꿀 수 있죠. 2에 로그 2에 3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원래 값인 2의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합칠 수 있어요. 미수가 똑같으니까 2에 6 합치면 x-1 더하기 로그 2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을 뭘 말하는 거야? x축으로 평행 이동된 값을 말하는 거죠. x축으로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 부호 바꿔야 마이너스 바꿔야 되는 거니까 x축으로 1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움직여라 2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 그릴 수 있어 없어? 이쪽 되겠어요? 되겠니? 그래서 2의 x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면 돼? y등분선 여기가 y는 4다 라고 하면은 2의 x제곱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인데 그거를 x축으로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약간 음수가 돼. 약간 왼쪽으로 와서 이거 이렇게 움직여서 바뀔 겁니다. 됐어요? 됐죠? 된 것 같아. 자, 얘 볼게요. 얘는 어떻게 해? 일단 x의 개수 3이 마음에 안 들어. 얘를 3으로 묶어.
그럼 2에 3x-2제곱이 되는 건데 얘를 합쳐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8에 x-2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어야 된다. 있는 상태.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마이너스가 좀 신경 쓰이잖아요. 자, 얘들아, 중요한 게 이게 있어. 얘가 없고 얘만 마이너스가 있다면 어렵지 않아. 8x-2제곱 그래프 그린 다음에 함수값 전체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마이너스를 묶어서 얘를 먼저 그려. 얘를 그린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정무상이 y는 마상 인 거고 이거를 함수값을 그리면 0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된 녀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를 뭐 하라고? x축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되는데 봐봐. 얘만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도 같이 와야 돼요. 점근선 y는 마상이 점근선 y는 3으로 점근선이 바뀔 거고요. 그래프 이게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통일시키고 뭐 하면 그래프는 그려져요. 일단은 그죠? 괜찮니? 근데 이걸 먼저 일단 익혀야 돼. 근데 이걸 익히고 나면 내가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긴 할 거야. 근데 얘는 알아야 돼서 이건 시키는 겁니다. 알겠죠? 하기 싫어? 귀찮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아. 필요는 안 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만약에 좀 다르게 쉽게 그릴 수 없습니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하면 좋긴 않은데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다 그걸 시키는 거기는 해.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이걸 어떻게 로그할 때는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자, 얘 많이 그려보래요.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이야. 자, 점근선 먼저 찾자. 얘 말고 얘잖아요. 점근선이 얼마야? 얘는 절대로 0 될 수 없잖아.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때의 값이 점근선이에요. 그럼 얘는 점근선이 y는 4가 되겠죠? 이거 괜찮아? 그럼 얘들아 그래프가 얘가 아무리 복잡하고 뭐해도 점근선이 존재할 때의 그림은요 이렇게만 그려져요. 점근선 위쪽에 있냐 점근선 아래쪽에 있냐를 먼저 봐야 되는데 4 얘가 양수니까 얘보다 더 양수인 값을 더해질 것이니까 점근선 위로 그려요 아래로 그려요? 위로 그리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림은 둘 중에 하나야. 얘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런 식이에요. 점근선이 하나씩 가까워질게 그림을 그리려면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어요. 됐니? 그럼 이제 뭐야? 이 값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지 4에 가까워지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x가 숫자가 커져봐. 커지면 이거 어떻게 돼? 점점점 더 커지죠? 그러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걸까? 올라가는 거겠죠? 그럼 그게 끝이야. 우리가 세밀하게 그 수치를 뭔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점근선을 기준으로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아까 이거 했던 거 복잡했죠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 복잡했어. 자, 점근선만 찾을게요. 지금 자, 점근선만 찾으세요. 점근선 얼마야? 3이에요. 점근선이 3이에요. 자, 위로 지나갈지 아래로 지나갈지 확인해야 돼. 점근선 위일까 아래일까 보는 건데 여기 앞에 보고 음수잖아. 그럼 얘는 음수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럼 3보다 얘랑 합치면 3보다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값이죠. 그럼 점근선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 아래에 존재한다고요. 이해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x에다가 만약에 들어 x에다가 숫자를 크게 키워봐. x에다 엄청 큰 숫자 집어넣어. 100만, 1000만 넣어. 그럼 얘 커져 작아져? 엄청 커지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거의 음의 무한대로 쭉 작아진다 보면 되겠죠?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그러면 끝없이 내려가는 요 모양이 될 거예요. 점근선의 위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해돼? 근데 아까 설명했던 요 앞에 있는 개수를 위쪽으로 올려서 평행이동식으로 해석할 줄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 단순하게 그림을 그릴 때는 점근선만 기준으로 위에냐 아래냐 증가냐 감소냐 요것만 보고도 문제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요? 마지막 이거 하나 주면 점근선 여기에 마이너스 2야. 볼게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거의 어떻게 돼요? 엄청 작아지는 거잖아. 음의 무한정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3에다가 지수값을 계속 작은 값을 음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이런 거잖아. 얘가 커지면 이 값은 3의 마이너스 10제곱, 3의 마이너스 100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음수예요? 절대로 음수는 아니죠.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야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되겠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점근선에 가까워지게끔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 미수가 얼마이니까 9분의 1인 건 아니까 당연히 감소함수 그래프 모양이야 라고 캐치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기도 해요. 이건 너무 기본형이라서. 근데 식 자체가 개수가 있거나 음수가 붙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복잡하고 넣기 힘들 수 있으니 점근선을 이용해서 하면 가능할 겁니다.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65쪽에 있는 대표형 1번하고 66쪽에 있는 대표형 2번 두 개를 풀게요. 일단 대소관계 비교하래요. 이것 중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비교하래요. 지수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수식 비교하는 거 지난번에 지수학 때 배웠던 내용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야. 미수가 똑같으면 지수들끼리 비교해도 되고 지수가 똑같으면 미수들끼리 비교해도 돼요. 지수 아닌 미수를 통일시켜줘야 돼. 얘는 쉬운 문제야. 왜? 미수가 2의 거듭적 꼴이잖아. 그 처음부터 이 식을 보자마자 미수를 통일시킬 거야. 얼마가 되니? 앞에 거 얼마가 되죠?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건 2의 제곱의 3분의 4제곱이니까 2제곱과 얘를 합치면 2의 3분의 8제곱. 얘는요. 16은 2의 4제곱인 거고 3분의 1이 있는 거니까 2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아서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중간에 있는 거네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지수함수에 나와 있느냐.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잖아. 증가함수잖아요. 그래서 미수가 작을수록 더 작을 수밖에 없고 미수가 지수가 클수록 무조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 그래프 위에 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점 함수값의 y좌표를 말하는 거고 얘는 x가 3분의 4일 때의 점의 y좌표를 얘는 3분의 8일 때의 y좌표를 말하기 때문에 미수가 1보다 큰 상태에서는 지수가 더 크면 함수값이 더 커진다. 이 얘기로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얘는요. 똑같은 지수식이야. 복잡해. 뭐지? 0점 소수점이 있네. 자, 근데 이건 힌트가 뭐 없어. 하지만 0.0은 0.3을 제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것을 너희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0.3에 5분의 1제곱에 5분의 2제곱이 되는 거겠죠. 얘는요. 0.3에 제곱은 4, 얘는 3. 몇 제곱? 4분의 3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2, 5분의 2, 4분의 3만 비교하면 되는데 미수가 가장 작은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제일 큰 값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미수가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감소함수야. 그래서 x값이 크면 클수록 얘가 사실은 더 작은 값인 거고 얘가 제일 큰 값이 되겠죠. 얘가 제일 크고 순서대로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비교하는 거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다시 다음 거. 최대 최소값. 이게 앞에 아까 했던 내용 똑같은 거면 되는요. 그래프를 그려서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높이 있는 점, 가장 아래점 마일과 이 사이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지만 보면 되는데 이거 구체화해서 그림을 그리지 말자는 얘기야. 물어보게 돼. 이거 미수는 얼마예요? 2야? 미수가 얼마야? 이거의 미수는 그렇지 2분의 1이에요.
여기 개수를 1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너희들 이렇게 보면 돼. x의 개수까지를 계산을 먼저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개수인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개수예요. 그럼 증가의 감소야? 감소야. 근데 x가 얼마?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최대값. x가 얼마?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1을 대입해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최대와 최소가 된다. 사실 너무 유치해서 이런 거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양 끝값 집어넣어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너무 쉬운 문제다. 자, 다시 그럽니다. 내가 좀 전에 말했죠.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모든 문제, 모든 함수에서는 무조건 원래 뭘로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해. 알겠죠? 그래프를 그려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못 그려. 이유가 뭘까? 2차. 그렇지. 지수식이 1차인 것만 우리가 그려놓을 수 있어요. 2차인 건 못 그려요. 이거 못 그려. 포기야. 어떻게 보면. 아, 물론 나중에 가면은 대칭 관계는 뭔가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지금 모른다 생각하고 이건 못 풀어. 그림을 못 그린다고요. 됐어요? 뭐야? 못 푸네? 문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려가 아니라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었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잘 보세요. 그리고 얘들아, 이건 제한 범위도 없어. 제한 범위도 없어. 이렇게 합시다. 지수에 있는 이 전체를 A라고 치환할게요. 치환. 왜 하냐면 A라는 문자로 얘를 바꿔 쓰면 Y는 3의 A제곱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형 지수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A라고 치환을 해서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할 거야. 얼마나 쉬워 보면. 그럼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해. 단 우리가 주의할 조건 딱 하나가 있어. 앞으로 항상 이건데 이 말이 앞으로 자주 해줄 건데 내가 누군가를 치환을 했어. 그럼 변수가 X에서 A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반드시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바뀐 변수 A의 범위를 앞으로 치환을 하는 모든 문제야. 방정식, 부등식, 함수 전부 다야. 치환을 하게 되면 그 치환된 값의 범위를 반드시 설정해 줘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해보면 돼요. 자, A가 누구야? A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야. 그럼 A의 범위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걸 마치 Y라고 본다면 함수 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고 이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Y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그 사이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2차 함수 두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럼 물어볼게. 이 함수의 최대와 최소는 최대는 존재하죠. 얼마야? 얘가 얼마 집었는데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 나와? 3. 최대가 3 나온단 말이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은 3이에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 2차 함수의 치역의 범위는 뭐예요? 치역의 범위는 3보다 큰 거 만들 수 있어 없어? 3보다 작은 거는요?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치역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 다시 괜찮겠어요? 다시 얘들아, A로 치환을 했어.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풀 수가 없고 A에 대한 범위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A에 대한 범위라는 것은 얘가 만들 수 있는 함수값 Y의 최대 최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도 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할 거고 이 그래프에서의 가장 위에 있는 점이 아래로는 끝없이 내려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취할 수 있는 Y값, 치역의 범위는 3 이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녀석의 범위는 3 이하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제한 범위에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증가함수네. 자, 이 가로축은 X축이 아니라 A축이고 여기는 Y가 되고요. 근데 A의 범위가 3 이하인 거니까 여기가 3. 어떻게 되는가? 와,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는 최대는 존재하죠? A가 3일 때, 이거의 최대값은 27 존재하는 거 맞고요.
최소값은 없어요. 점근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한 범위가 누구 이상 누구 이하였다면 최대값도 둘 다 존재했겠지만 이 그림상에서는 최대값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지만 최소값은 구할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하나만 다시 해볼게요. 이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풀고 쉬었다가 여기 더하면 좀 되거든요. 기본 문제를 오늘 좀 프린트로 오늘 1일 테스트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한 거 보충 포인트가 드릴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y는 4x제곱 마이너스 6 2x제곱 플러스 5.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달래요. 단 x 값의 범위는 0부터 2다. 처음 할 때 되게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거. 자, 물어볼게요. 최대 최소 구하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죠. 지수함수 뭐 더하거나 뺐어 이런 거 배울 수도 없잖아. 못 그려 이건 이 상태로는. 괜찮지? 자,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를 제곱한 게 얘예요. 그러다 보니 2의 x제곱을 내가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이 주어지는 준식이 아주 예쁜 2차 함수로 바뀌네요. 그럼 치환을 하기 전에 최대치수 구하는 거랑 치환을 한 후에 최대치수 구하는 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뭐가 필요해? 내가 치환을 했으니까 뭐가 필요해? t의 범위를 우리가 반드시 설정해줘야 돼. 이해갔니? 근데 t가 누구야? 얘야. 다시 말하면 함수값은 이거란 얘기야. y는 2의 x제곱. 그때의 y값을 t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한 범위가 이거로 나와 있죠. 자, 봐봐 얘들아.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지수 함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인 건데 0일 때부터 2일 때까지. 이거 없는 거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0일 때, 최대값은 2일 때야. 최대 최소가 0이가 아니라 x가 0일 때가 최소고 x가 2일 때가 최대야. 그래서 0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4. 최소는 1, 최대는 4. 그래서 t의 범위는 1 이상 4 이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지수함수의 최대값을 구한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2차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t가 얼마일 때야? 3일 때가 되겠죠? 그럼 t값 범위가 1부터 4까지 나와있죠.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더라. 4는 3으로부터 한 칸 차이인 거고 1은 3으로부터 두 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칸, 두 칸. 여기는 t가 1이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한 칸, 여기는 t가 4라고 보면 돼.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괜찮죠? 그럼 끝났습니다. 최대값은 t가 1일 때. 저 최소값은 4일 때가 아니라 여기죠? 가장 아래로 있는 점. t가 얼마일 때? 3일 때. t가 3일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6, 3, 18 플러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얘가 바로 이 점의 y값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은 t에다가 얼마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1 빼기 6 플러스 5. 0이네. 최대값은 0이다. 라고 최종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른 건 없고 한 번에 풀 수가 없어. 왜냐면 지수함수로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는 거고요. 그럼 치환된 녀석 그래프, 새로운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 후에 최대치를 구하면 되는데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고 치환을 하면 치환된 범위를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x의 범위가 이건데 갑자기 t에 대한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x에 대한 범위를 잣대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착각하기 쉽지만 안 된다고요. 무조건 새로운 t값의 범위를 만들어내서 적용시켜서 푸는 겁니다. 이것만 익숙해지면 사실 별건 없는데 이게 처음이라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유사 문제를 중3 때 해본 사람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